거리에서 태어난 그녀는 비밀을 해독하듯 엔진 소리를 듣는 법을 배웠다. 어느 날 한 백만장자가 아무도 고칠 수 없던 차를 고쳐보라고 그녀에게 도전했다. 결함 뒤에는 사보타주가 있었고 백만장자의 회사 안에 배신자가 있었다. 이 아름다운 극복과 사랑의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 중이신지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서울의 번화가, 강남의 화려한 불빛 아래에서도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박민지는 그중 하나였다. 17살, 가족도 없고 제대로 된 서류도 없이 그녀는 도시의 틈새에서 생존하는 법을 배웠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의 집은 인도의 구석이나 버려진 건물의 처마 밑이었다. 그러나 민지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재능이 있었다. 민지는 기계에 대한 타고난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버려진 깡통이나 금속 조각을 주워 유용한 도구로 변신시키는 솜씨는 놀라웠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재능은 엔진 소리를 듣는 능력이었다. 지나가는 자동차의 소리만 들어도 엔진 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학교나 책이 아닌 생존의 필요와 끝없는 호기심에서 비롯된 재능이었다. 매일 아침은 배고픔으로 시작됐다. 그날 먹을 것을 찾아 거리를 헤매는 생활이었지만 민지의 발걸음은 항상 한 곳으로 향했다. 강남의 작은 골목에 위치한 태현 자동차 정비소였다. 그곳에서 그녀는 쌓여있는 타이어 뒤에 숨어 정비공들의 일하는 모습을 관찰했다. 김태현 사장은 민지의 존재를 알았지만 그녀가 훔치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내버려 두기로 했다. 또 왔구나. 꼬마 기계사. 태현이 한 번은 그녀를 발견하고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뭘 배웠어? 민지는 말없이 땅만 바라봤다. 낡은 원피스는 기름과 먼지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총명함과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배가 고프면 말해. 라면이라도 끓여줄게. 태현의 말에도 민지는 고개만 저었다. 동정이 아닌 존중받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 어느 일요일 평소보다 한산한 도시를 걷던 민지는 강남 중심가에 최고급 자동차 전시장이라는 간판이 걸린 건물 앞에 멈춰 섰다. 유리창 너머로 붉은색 스포츠카가 빛나고 있었다. 완벽한 곡선과 광택나는 도색은 마치 예술작품 같았다. 민지는 유리에 얼굴을 바짝 대고 그 아름다운 차를 감상했다. 야,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갑자기 들려온 날카로운 목소리에 민지는 깜짝 놀랐다. 정장을 입은 직원이 그녀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다. 여기는 어슬렁거릴 곳이 아니야. 당장 꺼져. 민지는 물러서려 했으나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잠깐만. 차분하고 권위 있는 남자의 목소리였다. 그 아이를 내버려둬. 최재우 전시장의 사장이었다. 50대 중반의 그는 클래식한 정장 차림으로 민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다. 저 아이가 왜 그렇게 차를 유심히 보고 있었는지 궁금하군. 재우가 민지에게 다가왔다. 차에 관심이 많니?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엔진 소리만 들어도 문제가 뭔지 알아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재우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우리 베테랑 정비사들도 못 푸는 수수께끼가 있는데 네가 한번 도전해볼래? 직원들과 몇몇 손님들이 모여들었다. 모두 호기심 반 조롱 반의 표정으로 이 이상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저기 뒤쪽 정비소에 빨간색 제네시스가 있어. 3주째 원인을 못 찾고 있는 고장이야. 네가 문제를 찾아내면. 재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이었다. 내 인생을 바꿀 기회를 주지. 실패하면.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마. 민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성공하면 새 삶을, 실패하면 또 다른 거절과 수치심을. 하지만 그녀에게는 잃을 것이 없었다. 해볼게요. 민지가 대답했다. 재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정비소로 안내했다. 최첨단 장비들과 깨끗한 작업 공간은 민지가 몰래 들여다보던 작은 정비소와는 차원이 달랐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녀의 도전을 기다리는 빨간색 제네시스가 있었다. 시간은 1시간. 필요한 건 뭐든 말해. 재우가 말했다. 민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것은 그녀의 인생을 바꿀 기회였다. 아니면 또 다른 실망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귀와 손가락 그리고 직감은 이미 그 차의 비밀을 풀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시동을 걸어주세요. 민지가 말했다. 엔진이 울리자 그녀는 눈을 감고 그 소리에 집중했다. 정상적인 엔진 소리 사이로 미세한 불협화음이
들렸다. 그것은 단순한 기계적 결함이 아니었다. 뭔가 더 심각한 문제였다. 민지는 후드를 열었다. 엔진룸을 보는 순간 그녀의 눈이 빛났다. 이전에 누군가 손을 댄 흔적이 보였다. 최근에 조여진 볼트들, 잘못 연결된 전선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어울리지 않는 부품들. 도구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민지가 물었다. 재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업대를 가리켰다. 민지는 필요한 도구를 골라 작업을 시작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자신감 있었다. 마치 수년간 훈련받은 전문가처럼. 30분이 지났을 때 민지는 작은 금속 부품 하나를 들어 올렸다. 이거요. 그게 뭐지? 재우가 물었다. 가짜예요. 정품처럼 보이지만 무게가 다르고 일련 번호도 맞지 않아요. 민지가 설명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증거예요. 증거라고? 재우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네. 누군가 고의로 이 차의 부품들을 바꿔치기 했어요. 진짜 문제는 고장이 아니라 사기예요. 재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직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민지는 계속해서 엔진의 여러 부분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여기 그리고 여기. 모두 정품이 아니에요. 성능은 비슷하게 유지되지만 결국 문제를 일으키도록 설계됐어요. 재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부품들을 살펴봤다. 이럴 수가, 누가 이런 짓을... 민지는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듯 부품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확인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이 흔적 보이세요? 누군가 정교하게 부품을 교체했어요. 보통 정비사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건 계획적이에요. 전 시장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민지의 발견은 단순한 기계적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인 사기 행위를 암시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 화려한 전시장이 있었다. 재우는 한동안 침묵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결단력이 서려 있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자네가 맞다면 우리는 큰 문제에 직면해 있네. 하지만 진실을 밝혀내야 해. 그는 민지를 바라보며 물었다.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나? 민지는 주변을 둘러봤다. 고급 장비들, 깨끗한 작업장, 그리고 그녀의 능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것은 그녀가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던 세계였다. 도와드릴게요. 민지가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이것이 그녀의 인생을 바꿀 첫 번째 발걸음이었다. 최재우는 민지에게 임시 출입증을 발급해 주었다. 낡은 옷과 지저분한 외모로 인해 직원들의 의심 어린 시선이 따라다녔지만 재우의 확고한 지지 덕분에 그녀는 정비소에 남을 수 있었다. 우선 씻고 옷부터 갈아입어야겠어. 재우가 말했다. 그는 비서에게 지시하여 민지에게 새 옷을 사오게 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당분간 우리 회사 게스트룸에서 지내도록 해. 이 사건이 중요하니까. 민지는 평생 처음으로 제대로 된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을 입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항상 먼지와 기름으로 얼룩진 얼굴이 깨끗하게 씻겨나가자 그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다. 17살의 맑은 눈동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시작해볼까? 재우가 회의실로 그녀를 안내했다. 그곳에는 회사의 주요 정비사들과 관리자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봤다. 여러분, 이분은 박민지 씨입니다. 앞으로 우리와 함께 이 사건을 조사할 겁니다. 재우가 소개했다. 아직 어리지만 기계에 대한 타고난 감각이 있습니다. 모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정비소의 팀장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50대 초반의 그는 30년 경력의 베테랑 정비사였다. 사장님, 이런 중요한 문제를 어린아이에게 맡기는 건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재우는 고개를 저었다. 태현 씨, 당신도 봤잖아요. 우리 정비사들이 몇 주 동안 찾지 못한 문제를 그녀는 1시간 만에 발견했어요. 때로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법이죠. 태현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을 품고 있었다. 먼저 다른 차들도 검사해봐야 해요. 민지가 조용히 말했다. 만약 한 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다른 차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재우는 동의했다. 좋은 생각이야. 우리 매장에 있는 모든 차량을 검사하자. 다음 날부터
민지는 전시장의 모든 차량을 하나하나 검사하기 시작했다. 태현이 그녀를 감독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그녀의 능력을 의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민지의 타고난 재능에 감탄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그걸 알았지? 태현이 물었다. 민지가 또 다른 차에서 가짜 부품을 발견했을 때였다무 소리였지. 민지가 대답했다. 정품 부품은 특유의 소리가 있어요. 가짜는 미세하게 다른 진동을 만들어내죠. 태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30년 일했지만 그런 건 처음 듣는군. 일주일 동안의 조사 끝에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다. 전시장에 있는 20대의 고급 차량 중 7대가 부품 교체 흔적이 있었다. 모두 비슷한 패턴이었다. 눈에 띄지 않는 핵심 부품들이 저품질 복제품으로 교체되어 있었다. 이건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야. 재우가 긴급 회의에서 말했다. 조직적인 사기 행위야. 누군가 우리 회사를 노리고 있어. 내부자가 있을 겁니다. 민지가 조용히 말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다. 이런 정교한 작업은 내부 정보 없이는 불가능해요. 누군가 차량 입고 일정과 보안 시스템에 대해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재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럴 리가. 증거를 찾아야 해요. 민지가 계속했다. 함정을 설치하는 건 어떨까요? 태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야. 미끼 차량을 준비하자. 계획이 세워졌다. 회사의 최고급 모델 중 하나를 특별히 준비하여 모든 부품에 눈에 보이지 않는 특수 표시를 했다. 그리고 이 차를 일부러 문제가 있다며 외부 정비소로 보내기로 했다. 의심되는 정비소가 있나요? 민지가 물었다. 태현이 대답했다. 몇 군데 있어. 특히 강남 외곽의 정밀 모터스가 수상해. 최근 몇 년간 급성장했거든. 다음 날 미끼 차량이 정밀 모터스로 보내졌다. 민지와 태현은 멀리서 그 정비소를 감시했다. 차량에는 비밀리에 위치 추적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네. 태현이 말했다. 그날 밤 민지는 회사 게스트룸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평생 처음으로 부드러운 침대에서 자는 것도 낯설었지만 그보다 더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책임감이었다. 만약 그녀가 틀렸다면? 만약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망상이라면? 새벽녘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재우였다나. 민지야, 빨리 회사로 와. 차가 돌아왔어. 민지는 서둘러 옷을 입고 전시장으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이미 재우와 태현 그리고 몇몇 관리자들이 모여 있었다. 어서 와, 민지야. 재우가 그녀를 맞이했다. 확인해보자.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민지와 태현은 차량을 검사하기 시작했다. 자외선 램프로 부품들을 하나하나 확인하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표시해둔 여러 부품들이 사라지고 다른 부품으로 교체되어 있었다. 역시 민지가 중얼거렸다. 정확히 제가 예상한 대로예요. 재우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증거를 확보했군.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잠깐만요. 민지가 그를 막았다. 아직 내부 정보 유출자를 찾지 못했어요. 신고하기 전에 그 사람을 찾아야 해요. 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지 말이 맞아요, 사장님. 내부자를 찾지 못하면 증거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재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동의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민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거짓 정보를 흘려보는 건 어떨까요? 내부자를 유인하는 거죠. 태현의 눈이 빛났다. 함정을 설치하자는 거군 계획이 세워졌다. 회사 내에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으며 내일 아침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라는 소문을 퍼뜨리기로 했다. 그리고 모든 직원들의 행동을 비밀리에 감시하기로 했다. 그날 밤 민지와 태현 그리고 재우는 회사의 보안실에서 모니터를 지켜봤다. 몇 시간이 지나도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다. 자정이 지나자 태현이 하품을 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것 같군. 그때였다. 한 그림자가 정비소로 향하는 것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누구지? 재우가 모니터를 가리켰다. 민지는 화면을 유심히 바라봤다. 이성민 정비사예요. 태현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성민이? 말도 안 돼. 그는 우리 회사에서 15년이나 일한 베테랑이야. 세 사람은 서둘러 정비소로 향했다. 그곳에서 이성민은 컴퓨터에 무언가를 다운로드하고 있었다. 성민 씨, 재우가 외쳤다.
이성민은 놀라서 뒤를 돌아봤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죄책감이 서려 있었다. 사장님, 무슨 짓을 하는 거요? 재우가 다가가며 물었다. 이성민은 체념한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민지는 모니터를 확인했다. 이성민이 회사의 기밀 정보, 특히 차량 입고 일정과 부품 재고 목록을 외부로 전송하고 있었다. 왜? 태현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다. 이성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 딸 때문입니다. 지은이가 희귀병으로 투병 중인데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보험으로도 커버가 안 되고 그때 그들이 접근해 왔습니다. 그들이라니? 재우가 물었다. 정밀 모터스의 사람들이요. 그들은 제게 정보만 제공하면 딸의 치료비를 모두 대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지은이의 상태가 악화되면서 민지는 이성민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서 진심 어린 후회와 고통이 보였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도 자신처럼 절박한 상황에 내몰린 사람이었다. 사장님, 민지가 조용히 말했다. 이성민 씨의 딸은 어떤 병인가요? 이성민이 대답했다. 폐섬유증입니다. 폐이식이 필요한데 비용이. 민지는 재우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재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성민 씨, 당신이 한 일은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당신 딸의 치료는 회사에서 지원하겠습니다. 대신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누가 이 일을 주도했는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두. 이성민의 눈에서 안도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날 밤 이성민의 자백을 통해 전체 사기 조직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정밀 모터스는 단순한 정비소가 아니라 고급 자동차 부품을 훔쳐 해외로 밀수출하는 조직의 일부였다. 그들은 여러 고급 자동차 딜러십에 내부자를 심어 조직적으로 부품을 빼돌리고 있었다. 이건 우리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었군요. 재우가 말했다. 태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전국적인 조직인 것 같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그날 이후 민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거리에서 생활하지 않았다. 재우는 그녀에게 회사 근처에 원룸을 제공하고 정식으로 기술 자문이라는 직함을 주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를 학교에 보내기로 한 것이었다. 민지야, 재우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내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됐어. 네가 가진 재능은 특별해. 그걸 제대로 키워보자. 민지는 감격에 겨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의 눈물이 맺혔다. 거리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마침내 그녀는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민지의 발견으로 인해 전국적인 자동차 부품 사기 조직이 드러났다. 정밀 모터스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더 많은 고급 자동차 매장과 정비소가 연루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민지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강남의 사립고등학교는 그녀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다. 다른 학생들은 모두 좋은 환경에서 자라온 아이들이었고 그녀는 거리에서 온 이방인이었다. 저기 봐, 그 애가 뉴스에 나온 그 여자애래. 복도를 지날 때마다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민지의 이야기는 미디어의 주목을 받았다. 거리의 천재 소녀 대규모 사기 조직 적발이라는 헤드라인이 뉴스를 장식했다. 재우는 최대한 그녀를 보호하려 했지만 이미 그녀의 얼굴과 이름은 공개되어 있었다. 괜찮아? 태현이 학교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며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냥 낯설어요. 태현은 미소 지었다. 시간이 걸릴 거야. 하지만 넌 강해. 적응할 수 있어. 방과 후 민지는 매일 최재우의 자동차 전시장에서 일했다. 그녀의 직함은 주니어 기술 자문이었지만 실제로는 거의 모든 기술적 문제에 관여했다. 그녀의 타고난 감각은 교육을 받으면서 더욱 예리해졌다. 어느 날 전시장에 한 중년 남성이 찾아왔다. 그는 정장 차림에 고급 시계를 차고 있었다. 최재우 사장님 계신가요? 그가 물었다. 민지는 그를 재우의 사무실로 안내했다. 오, 정 회장님. 재우가 반갑게 그를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이쪽은 우리 회사의 보물 박민지 양입니다. 정 회장은 민지를 흥미롭게 바라봤다. 아, 그 유명한 소녀로군.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한 재능을 가졌더군요. 민지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민지야, 정 회장님은 현대자동차 연구개발 부문 책임자셔. 오늘 특별한 제안을 가지고 오셨어. 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우리 회사에서 민지 양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양의 재능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특별 장학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치면 우리 회사에서 대학 학비를 전액 지원하고 졸업 후에는 연구소에서 일할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민지의 눈이 커졌다. 대학, 그것은 그녀가 감히 꿈꾸지도 못했던 미래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겨우 말을 이었다. 정 회장은 미소 지었다. 감사할 것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숨겨진 재능이 많습니다. 그런 재능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죠. 그날 이후 민지의 일상은 더욱 바빠졌다. 학교 공부와 함께 그녀는 태현의 지도 아래 자동차 공학에 대한 전문 지식을 쌓기 시작했다. 태현은 엄격한 스승이었지만 그의 지도 아래 민지의 실력은 기하급수적으로 향상되었다. 오늘은 엔진 타이밍 벨트에 대해 배울 거야. 태현이 말했다. 이게 자동차의 심장 박동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 민지는 열심히 메모를 하며 모든 것을 흡수했다. 그녀의 학습 속도는 놀라웠다. 태현이 한 번 설명한 것은 절대 잊지 않았다. 한편 이성민의 딸 지은이는 재우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폐 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녀의 건강은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다. 민지 언니. 지은이가 병원 침대에서 민지를 보고 반갑게 불렀다. 민지는 가끔 지은이를 방문하여 함께 시간을 보냈다. 13살인 지은이는 민지를 영웅처럼 여겼다. 오늘은 어때? 민지가 미소 지으며 물었다. 훨씬 나아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곧 퇴원해도 된대요. 지은이의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았다. 이성민은 체포되었지만 협조적인 태도와 개인적 상황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더 이상 최재우의 회사에서 일하지 않았지만 재우는 그에게 다른 일자리를 찾아주었다. 제 딸을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성민이 재우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제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지만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재우는 고개를 저었다. 감사하실 분은 민지예요. 그 아이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 사기꾼들에게 속고 있었을 겁니다. 사건이 일단락되면서 민지의 삶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그러나 새로운 도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날 전시장에 한 외국인 고객이 찾아왔다. 그는 독일 자동차 메이커의 임원이었다. 이 차, 문제가 있어요. 그가 말했다. 독일에서 가져온 제 개인 차인데 한국의 정비소에서는 아무도 문제를 찾지 못했어요. 태현이 그 차를 살펴보았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다. 이상하군요. 모든 진단 장비로 검사해봤지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상한 소리가 나요. 고객이 고집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120km 이상으로 달릴 때요. 민지가 조용히 다가왔다. 제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태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객에게 설명했다. 이 아이는 우리 회사의 특별한 컨설턴트예요. 귀가 매우 예민하죠. 고객은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동의했다. 민지는 차에 탑승하여 태현과 함께 시험 주행에 나섰다. 그들은 한강 고속도로로 향했다. 속도를 120km까지 올려보세요. 민지가 요청했다. 태현이 속도를 올리자 미세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저 바람소리나 타이어 소음으로 들릴 법한 소리였지만 민지에게는 분명했다. 왼쪽 뒤 휠 하우징기예요. 민지가 말했다. 뭔가가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들은 차를 정비소로 가져와 민지가 지적한 부분을 자세히 살펴봤다. 휠 하우징 안쪽, 보통은 절대 확인하지 않는 곳에 작은 금속 조각이 끼어 있었다. 고속에서만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여 소음을 일으켰던 것이다. 어떻게? 고객은 놀란 표정이었다. 독일에서도 찾지 못한 문제를 어떻게 알아냈죠? 태현이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이는 특별하다고. 그 외국인 고객은 깊은 인상을 받았고 이 이야기는 자동차 업계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민지의 명성은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알려지기 시작했다. 한편 경찰 수사는 계속되었다. 부품 사기 조직은 예상보다 훨씬 크고 복잡했다. 그들은 단순히 부품을 훔치는 것을 넘어 위조 부품을 제조하여 정품인 것처럼 속이는 일까지 하고 있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수사를 담당하는 강 형사가 재우에게 말했다. 그들이 판매한 위조 부품 중 일부가 심각한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브레이크 시스템과 관련된 부품들이요. 재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럼 지금 도로 위에 위험한 차들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군요. 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합니다. 문제는 어떤 차가 그런 부품을 장착했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민지가 생각에 잠겼다. 흔적이 있을 거예요. 흔적이라고? 강 형사가 물었다. 네, 그들만의 작업 방식이요. 제가 처음 발견했던 차에서도 특정한 패턴이 있었어요. 나사의 조임 방식, 전선 연결 방법, 다른 정비사들과는 달랐죠. 태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모든 정비사는 자신만의 서명이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남기는 작업 패턴이죠.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재우가 말했다. 모든 정비소에 경고를 보내는 거예요. 민지가 말을 이었다. 위험한 부품의 특징과 설치 패턴을 알려주고 정기 점검 시 확인하도록 하는 거죠. 강 형사는 감탄했다. 훌륭한 아이디어군요. 당장 시행하겠습니다. 며칠 후 전국의 모든 자동차 정비소에 특별 안전점검 지침이 배포되었다. 지침에는 민지가 직접 작성한 위조 부품 식별 방법과 설치 패턴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다. 그 결과 수백 대의 차량에서 위험한 위조 부품이 발견되었다. 대규모 리콜이 시행되었고 잠재적인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 네가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지켰어. 태현이 민지에게 말했다. 정말 자랑스럽다. 민지는 부끄러워하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여전히 칭찬에 익숙하지 않았다. 평생 무시당하고 버려졌던 그녀에게 이런 인정은 여전히 낯설었다. 그러나 그녀의 일상은 점점 바빠지고 있었다. 학교 공부, 전시장에서의 일, 그리고 이제는 안전점검 프로그램까지. 때로는 너무 많은 책임이 그녀를 압도했다. 어느 날 밤 민지는 자신의 원룸에서 혼자 울고 있었다. 너무 많은 변화, 너무 많은 기대, 너무 많은 시선. 그녀는 가끔 거리에서의 자유로운 날들이 그리웠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태현이었다. 민지야, 괜찮아?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네, 그냥. 민지는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다. 힘들지? 모든 게 너무 갑자기 변했으니까. 태현의 말에 민지는 놀랐다. 마치 그가 그녀의 마음을 읽은 것 같았다. 어떻게 아셨어요? 태현이 부드럽게 웃었다. 나도 한때 그랬으니까. 내가 처음 이 업계에 들어왔을 때 모든 게 너무 버거웠어. 사람들의 기대, 책임감, 때로는 도망치고 싶었지. 민지는 위로받는 느낌이었다. 태연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힘이 되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네 편이야. 태연이 계속했다. 너무 무리하지 마. 때로는 쉬어가는 것도 중요해. 통화를 마친 후 민지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도시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인생도 그렇게 변해가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가는 여정 다음 날, 민지는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일어났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더 많은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기로 했다. 단순히 부품 사기를 막는 것을 넘어 자동차 안전을 향상시키는 일에 기여하고 싶었다. 태연 씨, 그녀가 정비소에 도착하자마자 말했다.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위조 부품을 식별하는 앱을 만들면 어떨까요? 스마트폰으로 부품 사진을 찍으면 진위를 판별해 주는 거예요. 태연의 눈이 빛났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인데 하지만 그런 앱을 개발하려면 제가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있어요. 민지가 자신감 있게 말했다. 학교에서 컴퓨터 과학 수업을 듣고 있거든요. 물론 혼자서는 못하겠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태현은 감탄했다. 넌 정말 끝이 없구나. 재우 사장님께 말씀드려 볼게. 회사에서 지원해 줄 수 있을 거야. 민지의 아이디어는 빠르게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재우는 즉시 소프트웨어 개발팀을 구성했고 민지는 그 팀과 함께 앱의 기술적 요구사항을 정의했다. 그녀의 기계에 대한 직관과 개발자들의 기술이 만나 혁신적인 솔루션이 탄생하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앱이 아니야, 개발팀장이 말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진단 시스템이지 업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기술이야. 민지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거리에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소녀였다. 이제 그녀는 자동차, 업계의 혁신을 이끄는 인물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꿈처럼 사라질까 두려웠다. 행복하기에는 너무 익숙하지 않았던 그녀는 때로는 이 모든 것이 환상이 아닐까 의심하기도 했다. 괜찮아, 민지야. 태연이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이건 네가 노력해서 얻은 거야. 누구도 내게서 빼앗을 수 없어. 민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래, 이것이 그녀의 새로운 현실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 현실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 나갈 힘이 있었다. 민지의 부품 인식 앱 진품 파인더가 출시되었다. 앱은 사용자가 자동차 부품의 사진을 찍으면 인공지능이 분석하여 진품 여부를 판단해주는 기능을 제공했다. 출시 첫 주 만에 10만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자동차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건 혁명이야. 자동차 산업 저널리스트가 앱을 리뷰하며 말했다. 소비자들이 스스로 부품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건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변화예요. 민지는 이런 관심이 여전히 불편했다. 학교에서는 갑자기 인기인이 되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혼자 있는 것이 편했다. 다행히 태연과 재우, 그리고 그녀의 새로운 친구 지은이가 있어 위로가 되었다. 어느 날 앱을 통해 특이한 패턴이 발견되었다. 서울 남부 지역에서 유독 많은 위조 부품 신고가 접수된 것이다. 이상하네요. 민지가 데이터를 분석하며 말했다. 이 지역은 정밀 모터스와 관련이 없는데 태현이 지도를 자세히 살펴봤다. 맞아, 여기는 완전히 다른 지역이야. 민지와 태현은 이 데이터를 경찰에 제공했다. 강 형사는 즉시 해당 지역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강 형사가 긴급히 연락해왔다. 큰 발견이 있습니다. 남부 지역에서 또 다른 조직이 활동 중이에요. 정밀 모터스와는 별개의 그룹이지만 둘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우, 태현, 민지가 경찰서에 모였다. 강 형사는 그들에게 수사 상황을 설명했다. 두 조직이 경쟁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을 나눠 활동하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 영역 다툼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발견한 사기 조직은 더 큰 네트워크의 일부였던 거군요. 재우가 말했다. 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는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해외 연결고리도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러시아로 이어지는 경로가 확인되었습니다. 민지는 생각에 잠겼다. 그들이 서로 경쟁 중이라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무슨 뜻이지? 태현이 물었다. 한쪽을 압박해서 다른 쪽에 대한 정보를 얻는 거예요. 위기에 몰린 범죄자들은 종종 경쟁자를 배신하잖아요. 강 형사는 감탄했다. 날카로운 직관이군요. 실제로 저희도 그런 전략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부 조직을 먼저 타겟으로 삼기로 했다. 민지의 앱 데이터를 통해 이 조직의 활동 패턴을 분석한 결과 그들은 주로 수입차 딜러십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정밀, 모터스가 국산차에 집중했다면 이 조직은 수입차를 노리고 있군요. 태현이 말했다. 계획이 세워졌다. 경찰은 수입차 딜러십 중 한 곳에 비밀 작전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해당 딜러십은 의도적으로 보안을 약화시키고 고가의 부품이 대량으로 입고되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며칠 후 예상대로 딜러십의 침입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준비하고 있다가 범인들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생각보다 쉽게 잡혔네요. 민지가 말했다. 강 형사는 미소 지었다. 너무 쉬웠죠. 이들은 조직의 하위 인원들입니다. 진짜 목표는 이들을 통해 상위층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체포된 범인들은 처음에는 입을 다물었지만 경찰이 그들에게 정밀 모터스 사건의 정보를 보여주자 태도가 달라졌다. 저희는 강남연합과는 관련 없습니다. 그들 중 하나가 말했다. 우리는 부산그룹입니다. 부산그룹이라고? 강 형사가 물었다. 네, 본부는 부산에 있어요. 서울은 그냥 지점일 뿐이죠. 이 진술로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부산에 봉어지를 둔 더 큰 조직이 있었고 정밀 모터스로 알려진 강남연합은 그들과 경쟁 관계에 있었던 것이다. 이건 단순한 부품 사기가 아니에요. 강 형사가 말했다. 전국적인 자동차 부품 암시장이 존재하는 거죠.
민지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가 우연히 발견한 사건이 이렇게 거대한 조직과 연결되어 있을 줄은 몰랐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녀가 물었다. 부산으로 가야 합니다. 강 형사가 대답했다. 본부를 찾아 조직의 핵심을 타격해야 해요. 재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민지는 아직 학생이에요. 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민지 양은 더 이상 이 수사에 직접 관여해선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경찰이 맡아서 진행할게요. 그러나 민지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직접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데이터 분석이나 기술적인 자문으로. 태연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민지야, 너의 안전이 가장 중요해. 이미 너는 충분히 많은 기여를 했어. 민지는 불만스러웠지만 일단 동의했다. 그녀는 학교에 집중하고 앱 개발을 계속하기로 했다. 몇 주 후 경찰은 부산에서 대규모 작전을 펼쳤다. 부산 그룹의 본부를 급습하여 수십 명의 조직원을 체포하고 수백억 원 상당의 위조 부품과 장비를 압수했다. 이것은 한국 자동차 산업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범죄 조직 검거였다. 성공했어요. 강 형사가 전화로 소식을 전했다. 조직의 핵심 인물들 대부분을 체포했습니다. 재우와 태현 그리고 민지는 기뻐했다. 그들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이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체포된 부산그룹의 간부 중 한 명이 충격적인 진술을 했다. 우리만 잡혀가는 건 억울합니다. 강남연합의 진짜 보스는 아직 잡히지 않았어요. 진짜 보스라고? 강 형사가 물었다. 이성민이 아니었나요? 이성민은 그냥 중간 관리자일 뿐입니다. 진짜 보스는 훨씬 더 높은 곳에 있어요. 누굽니까? 그 간부는 잠시 망설이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최재우입니다. 강 형사는 충격을 받았다. 최재우? 최고급 자동차 전시장의 사장 말입니까? 네, 그가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정직한 사업가인 척하면서 뒤에서는 조직을 운영했죠. 이성민은 그의 부하에 불과해요. 강 형사는 즉시 서울 본부에 연락했다. 재우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다음 날 민지는 등교하던 중태현으로부터 긴급 전화를 받았다. 민지야, 큰일이야. 재우 사장님이 체포되었어. 민지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부산에서 체포된 조직원이 재우 사장님을 조직의 수장으로 지목했어. 경찰이 오늘 아침 그를 체포해 갔어. 그럴 리가 없어요. 민지가 외쳤다. 재우 사장님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저를 도와주셨고 이 모든 수사를 지원하셨어요. 나도 믿기지 않아. 태현이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재우 사장님의 계좌에서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을 발견했대. 해외 계좌로 수십억 원이 오갔다는 거야. 민지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를 도와준 사람, 그녀에게 새 인생을 선물해준 사람이 사실은 범죄 조직의 두목이라고? 그건 말이 되지 않았다. 이건 함정이에요. 민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누군가 재우 사장님을 모함하고 있어요. 저는 그분을 믿어요. 태현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재우는 내가 아는 가장 정직한 사람 중 하나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야 해. 민지는 즉시 학교의 결석계를 내고 태현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다. 그들은 강 형사를 만나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강 형사는 이미 부산으로 출장 중이었다. 강 형사님 없이는 얘기를 들어주지 않을 거예요. 태현이 걱정했다. 민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럼 우리가 직접 증거를 찾아야 해요. 어떻게? 재우 사장님의 계좌 내역이 위조되었다고 했죠? 그렇다면 디지털 흔적이 남았을 거예요. 해커가 시스템에 침입한 흔적을 찾아야 해요. 태현은 의아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런 정보에 접근할 수 있지? 민지는 결심한 표정이었다. 정 회장님에게 도움을 청해봐요. 현대자동차의 정 회장님이라면 힘이 있을 거예요. 태현은 망설였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들은 정 회장에게 연락했고 다행히 그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다. 최재우는 내가 오랫동안 알아온 사업 파트너입니다. 정 회장이 말했다. 그가 그런 일에 관여했다는 건 믿기 어렵군요.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 회장의 도움으로 그들은 은행 보안 전문가와 접촉할 수 있었다. 전문가는 재우의 계좌 활동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말했다. 이 해외 송금 기록들 모두 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마치 자동화된 스크립트로 생성된 것 같습니다. 위조라는 거군요? 태현이 물었다. 높은 확률로 그렇습니다. 이런 패턴은 실제 사람이 여러 번에 걸쳐 거래했을 때 나타나기 어려워요. 누군가 재우 씨의 계좌에 접근하여 가짜 거래 내역을 심은 것 같습니다. 민지는 희망의 빛을 보았다. 이 증거를 경찰에 제출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해킹의 출처를 찾아야 합니다. 민지는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다. 저희 회사 네트워크, 누군가 회사 시스템에 침입했다면 그 흔적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들은 즉시 전 시장으로 향했다. IT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네트워크 로그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여기 있습니다. IT 담당자가 말했다. 2달 전부터 시작된 수상한 접속 기록이에요. 누군가 원격으로 회사 시스템에 접근했습니다. IP 주소를 추적할 수 있나요? 민지가 물었다. 가능합니다만 VPN을 사용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예요. 잠깐 이상하네요. 무엇이 이상한가요? 이 접속, 회사 내부에서도 이루어졌어요. 누군가 사내에서 이 해킹을 도왔다는 거죠. 민지와 태현은 서로를 바라봤다. 내부자가 있었다는 의미였다. 누구지? 태현이 중얼거렸다. IT 담당자가 더 깊이 파고들었다. 이 접속 시간을 보세요. 항상 늦은 밤이나 이른 아침이에요. 대부분의 직원들이 없을 때죠. 민지는 회사 출입 기록을 확인해 보자고 제안했다. 누가 그 시간대에 회사에 있었는지 알아볼 수 있었다. 출입 기록을 확인한 결과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다. 그 시간대에 정기적으로 회사에 출입한 사람은 단 한 명, 바로 김태현이었다. 민지는 믿기지 않았다. 태현 씨, 태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뛰쳐나갔다. 잡아요. 민지가 외쳤다. 보안 직원들이 태현을 쫓았지만 그는 이미 주차장으로 도망쳐 채에 올라탔다. 민지는 그가 달아나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민지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를 도와준 멘토, 그녀가 신뢰했던 사람이 배신자였다니. IT 담당자가 위로했다. 적어도 이제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증거들로 최재우 사장님을 변호할 수 있을 겁니다. 민지는 강 형사에게 즉시 연락했다. 모든 증거를 설명하고 태현이 도주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전국에 수배령을 내리겠습니다. 강 형사가 말했다. 이 증거들이 확실하다면 최재우 씨는 곧 석방될 겁니다. 민지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깊은 상실감을 느꼈다. 태현은 그녀에게 있어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다. 그의 배신은 그녀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다. 왜? 그녀는 중얼거렸다. 왜 그랬을까? 다음 날 민지는 충격과 배신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가 가장 신뢰했던 태현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었다니. 학교에 가는 대신 그녀는 경찰서에서 하루를 보냈다. 재우는 이미 석방되어 있었다. 미안하구나, 민지야. 재우가 그녀를 포옹했다. 네가 나를 위해 싸워줘서 고맙다. 민지는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한 일이에요. 사장님은 제 은인인걸요. 강 형사가 회의실로 그들을 안내했다. 지금까지 알아낸 사실을 공유하겠습니다. 김태현은 강남연합의 실질적 리더였습니다. 그는 최소 5년 전부터 이 조직을 운영해왔어요. 5년이라고요? 재우가 놀랐다. 그는 우리 회사에서 10년 넘게 일했는데. 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에는 정상적인 정비사였을 겁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범죄의 길로 빠졌죠. 우리 추측으로는 재정적 어려움이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왜 사장님을 모함한 거죠? 민지가 물었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죠. 강 형사가 설명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그는 다른 희생양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최재우 사장님은 완벽한 타겟이었죠. 회사 대표니까요.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왜 이성민을 이용한 거죠? 딸이 아픈 이성민을. 재우가 말했다. 그건 태현의 교묘한 전략이었어. 이성민의 상황을 이용해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고 의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 거지. 강 형사가 덧붙였다.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이성민 씨는 실제로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의 딸이 위험하다는 협박이요.
이성민 씨는 진짜로 속은 피해자였습니다. 민지는 잠시 침묵했다. 태현이 얼마나 교묘하게 모든 것을 계획했는지 생각하니 소름이 돋았다. 지금 태현을 찾고 있나요? 그녀가 물었다. 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국경도 봉쇄했고요. 오래 숨어있진 못할 겁니다. 재우가 한숨을 쉬었다. 민지야,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감옥에 있었을 거야. 정말 고맙다. 민지는 약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여전히 태연의 배신으로 인한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 그날 저녁 민지는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다. 경찰이 그녀의 안전을 위해 문 앞에 경비원을 배치해 두었다. 태현이 그녀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민지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밤하늘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표시가 없었다. 여보세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민지야. 태현의 목소리였다. 민지는 숨을 멈췄다. 태현 씨, 내 말 좀 들어줄래? 태현의 목소리는 피곤하고 절박했다. 나를 오해하고 있어. 민지는 즉시 녹음 버튼을 눌렀다. 무슨 말씀이세요? 모든 증거가 당신을 가리키고 있어요. 증거는 조작될 수 있어. 태현이 말했다. 내가 모든 걸 설명해 줄게. 하지만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 해. 민지는 망설였다. 경찰에 자수하세요. 그러면 이야기를 들어드릴게요. 태현은 쓴웃음을 지었다. 경찰이 내 말을 들어줄 것 같아? 넌 달라. 넌 진실을 볼 수 있잖아. 무슨 진실인데요? 진짜 배우 세력은 따로 있어. 나는 그저 이용당했을 뿐이야. 그들은 너무 강력해서. 민지는 인내심을 잃었다. 그만 변명하세요. 당신이 저를 이용했어요. 저를 믿게 만들고 멘토인 척하면서. 아니야, 민지야. 태현의 목소리가 간절해졌다. 내가 너에게 보여준 감정은 진심이었어. 넌 내가 만난 가장 특별한 아이야. 내가 저지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너를 돕고 싶었던 마음만은 진심이었어.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태현은 잠시 침묵했다. 어떤 선택들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와. 한번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빠져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해져. 지금이라도 올바른 선택을 하세요. 민지가 말했다. 자수하고 모든 것을 털어놓으세요. 그럴 수 없어. 그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들이 누구예요? 태현은 대답 대신 한숨을 내쉬었다. 민지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나를 믿어줘. 내일 밤 11시 옛날 네가 숨어서 우리 정비소를 지켜보던 그 자리에서 만나자. 모든 걸 설명해 줄게. 통화가 끊겼다. 민지는 즉시 경찰에 연락했다. 강 형사는 통화 내용을 듣고 작전을 세웠다. 우리가 미리 잠복해 있겠습니다. 민지 양은 약속 장소에 나가되 항상 경찰과 연락이 닿는 상태를 유지하세요. 민지는 동의했다. 그녀는 태현을 한 번 더 만나고 싶었다. 왜 그가 그런 선택을 했는지 진짜 이유를 알고 싶었다. 다음 날 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 민지는 위치 추적 장치와 몰래카메라를 장착했다. 그녀는 긴장된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다. 태현의 정비소는 이제 경찰의 통제해 있었지만 수사를 위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민지는 예전에 숨어서 정비사들을 지켜보던 그 타이어 덤이 뒤로 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동차 정비의 세계를 동경했었다. 여기 있구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민지는 뒤를 돌아봤다. 태현이 그녀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수척해 보였고 며칠 동안 면도를 하지 않은 듯했다. 태현 씨, 민지가 말했다. 따라와. 태현이 말했다.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안전하지 않아. 민지는 망설였다. 여기서 이야기해요. 저는 당신을 믿을 수 없어요. 태현은 슬픈 미소를 지었다. 현명한 판단이야. 날 믿지 말아야 해.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민지가 직접적으로 물었다. 태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처음에는 그냥 작은 유혹이었어. 내 인생은 항상 평범했지. 열심히 일하지만 큰 성공은 없었어. 그러다 우연히 정비소에서 만난 사람이 제안을 했지. 고급 부품 몇 개만 빼돌리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그래서 돈 때문에 범죄자가 됐다고요? 처음에는 그랬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권력이 되었지. 내가 조직을 키우고 사람들을 통제하게 되었어. 그 힘에 중독된 거야. 민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속이고 이용하고 저까지도요? 태현의 눈에 진심 어린 후회가 비쳤다.
너만큼은 이용하려던 게 아니었어. 처음에는 네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으니까. 하지만 네 재능과 순수함을 보면서 난 진심으로 너를 돕고 싶었어. 그런데 왜 재우 사장님을 모함한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였어. 수사망이 좁혀오고 있었고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야 했지. 재우는 완벽한 타겟이었어. 부유하고 회사의 대표였으니까. 민지는 분노를 느꼈다. 당신은 정말 끔찍한 사람이에요. 태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난 끔찍한 사람이야. 하지만 내가 더 큰 악으로부터 너를 보호하려 했다는 것만은 알아줬으면 해. 더 큰 악이라고요? 태현은 주변을 살폈다. 내가 조직의 리더처럼 보이지만 사실 배후에는 더 큰 세력이 있어. 국제적인 조직이지. 그들은 나를 이용했을 뿐이야. 민지는 회의적이었다. 또 다른 변명인가요? 아니야, 이건 진실이야. 그들은 갑자기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태현의 표정이 굳어졌다. 넌 경찰을 불렀구나. 민지는 당당하게 말했다. 당연하죠. 당신은 범죄자예요. 태현은 쓴웃음을 지었다. 현명한 선택이야. 하지만 이제 너는 진실을 절대 알 수 없을 거야. 경찰차들이 정비소 주변을 포위하기 시작했다. 강 형사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들렸다. 김태현, 당신은 포위되었습니다. 무기를 버리고 나오세요. 태현은 민지를 바라봤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하마. 조심해, 민지야. 이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는 갑자기 뒤로 돌아 도망치기 시작했다. 경찰들이 그를 쫓았다. 민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다. 몇 분 후 강 형사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잡았습니다. 김태현을 체포했어요. 민지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을 느꼈다. 그녀의 멘토, 그녀를 도와주었던 사람이 이제 범죄자로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그가 뭐라고 했나요? 강 형사가 물었다. 민지는 태현의 말을 떠올렸다. 더 큰 배후 세력이 있다고? 그것이 진실일까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일까? 별로 중요한 얘기는 없었어요. 민지가 대답했다.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변명뿐이었어요. 강 형사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이제 끝났어요. 당신의 도움으로 우리는 큰 범죄 조직을 검거했습니다. 민지 양은 진정한 영웅이에요. 민지는 강 형사의 말에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태현의 마지막 경고가 자꾸 떠올랐다. 아,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다음 날 민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학교에서는 그녀가 큰 범죄 조직을 검거하는 데 기여했다는 소문이 퍼져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민지야, 네가 정말 그 범죄자들을 잡은 거야? 한 학생이 물었다. 민지는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건 경찰이 한 일이에요. 저는 그냥 조금 도왔을 뿐이에요. 방과 후 그녀는 전시장으로 향했다. 재우는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다. 우리 영웅이 왔구나. 그가 환하게 웃었다. 고맙다, 민지야.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민지는 미소 지었다. 제가 믿었던 사장님을 도운 것뿐이에요. 재우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이번 일로 우리 회사의 평판이 많이 손상되었어.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범죄 조직을 검거하는 데 기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 앞으로 더 투명하고 정직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거야.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민지가 물었다. 우선 부품 인증 시스템을 더 강화할 거야. 너의 앱도 큰 도움이 되고 있고. 그리고 재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다. 나는 내게 더 큰 역할을 맡기고 싶어. 더 큰 역할이요? 그래, 너의 재능은 정말 특별해. 우리 회사의 기술 혁신 부서를 맡아주었으면 해. 물론 학업과 병행할 수 있도록 시간은 조정할 수 있어. 민지는 놀랐다. 저에게 부서를 맡기신다고요? 하지만 저는 아직,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재우가 말했다. 중요한 건 능력이야. 그리고 너는 이미 그 능력을 증명했잖아. 민지는 감격했지만 동시에 부담감도 느꼈다. 그녀는 아직 고등학생이었다. 이런 큰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을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그녀가 말했다. 재우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천천히 생각해봐. 그날 저녁 민지는 지은이를 방문했다. 지은이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 민지 언니, 지은이가 반갑게 그녀를 맞이했다. 아빠가 석방되었대요. 민지는 놀랐다. 정말? 언제요? 오늘 오후에요. 경찰이 아빠가 협박을 받았다는 증거를 찾았대요. 그래서 조건부로 석방되었어요.
민지는 기뻤다. 이성민은 진짜 피해자였다. 그가 자유롭게 된 것은 정의로운 결정이었다. 아빠가 언니에게 정말 고맙다고 전해달래요. 언니가 진실을 밝혀줘서 아빠가 돌아올 수 있었대요. 민지는 미소 지었다. 적어도 한 가족은 행복을 되찾았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작은 승리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지는 태연의 말을 다시 생각했다. 더 큰 배후 세력이 있다고? 그것이 사실일까? 아니면 그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거짓말일까? 갑자기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가 없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박민지 양? 네, 누구세요? 경고하러 전화했습니다. 당신은 위험합니다. 태현이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더 큰 세력이 있고 그들은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민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누구세요? 어떻게 제 번호를?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의 안전입니다. 조심하세요. 누구도 믿지 마세요. 통화가 갑자기 끊겼다. 민지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이것이 또 다른 함정일까? 아니면 진짜 경고일까? 그녀는 즉시 강 형사에게 연락했다. 전화 내용을 전하자 강 형사는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다. 즉시 안전한 장소로 가세요. 경찰을 보내겠습니다. 민지는 집으로 뛰어갔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녀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다. 누가 친구이고 누가 적인지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의 원룸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민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누군가 침입했다.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강 형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그녀는 조용히 뒤로 물러났다. 10분도 차에 지나지 않아 경찰차 3대가 도착했고 경찰관들이 그녀의 원룸을 수색했다. 안전합니다. 강 형사가 그녀에게 돌아와 말했다. 지금은 아무도 없어요. 민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원룸으로 들어갔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뭔가 달라진 느낌이 들었다. 누군가 그녀의 공간을 침범한 것이다. 뭔가 잃어버린 것이 있나요? 강 형사가 물었다. 민지는 주변을 살폈다. 잘 모르겠어요. 겉보기에는 다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그녀는 책상으로 가서 노트북을 확인했다. 켜보니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그러나 바탕화면에 낯선 폴더가 하나 있었다. 진실이라는 이름의 폴더였다. 강 형사님, 그녀가 불렀다. 강 형사가 다가와 화면을 봤다. 열어보지 마세요. 우리 전문가들이 확인할 겁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도착하여 노트북을 확인했다. 그는 안전 절차를 거친 후 폴더를 열었다. 파일이 하나 있네요. 전문가가 말했다. 동영상 파일입니다. 모두가 긴장한 채로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에 태현의 얼굴이 나타났다. 민지야, 내가 체포되면 이 영상이 자동으로 내게 전달되도록 설정해 두었어. 그의 목소리는 피곤하지만 또렷했다. 나는 많은 잘못을 저질렀어. 하지만 지금 내게 진실을 알려주려고 해. 내가 한 말은 사실이야. 더 큰 조직이 있어. 국제적인 조직이지. 그들은 단순히 자동차 부품을 노리는 게 아니야. 그들의 진짜 목표는 태연의 말은 갑자기 중단되었다. 영상이 끊어진 것이다. 나머지 부분은 어디 있죠? 강 형사가 전문가에게 물었다. 모두 없습니다. 파일이 손상되었거나 일부러 잘린 것 같습니다. 민지는 실망했다. 태현이 말하려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녀는 여전히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일까? 강 형사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오늘 밤은 여기 있지 마세요. 안전한 장소로 모시겠습니다. 민지는 동의했다. 그날 밤 그녀는 경찰이 마련한 안전가옥에서 머물렀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불안했다. 다음날 아침 재우가 그녀를 방문했다. 민지야, 괜찮니?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그냥 좀 무서웠어요. 재우는 한숨을 쉬었다. 이런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해. 모든 게 내 책임이야. 아니에요, 사장님. 이건 사장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태연을 더 잘 감시했어야 했어. 그를 너무 신뢰했지. 민지는 망설이다가 물었다. 사장님, 태연 씨가 말한 더 큰 조직, 그게 사실일까요? 재우는 심각한 표정이 되었다. 가능성은 있어. 이 사건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해 보여.
하지만 지금은 네 안전이 가장 중요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잠시 서울을 떠나는 게 어떨까? 내가 제주도에 별장이 있어. 거기서 쉬면서 이 모든 일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민지는 망설였다. 하지만 학교는요? 그리고 앱 개발도. 학교는 특별 휴가를 신청할 수 있어. 앱 개발은 원격으로도 가능하고 가장 중요한 건 네 안전이야, 민지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잠시 이 모든 혼란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강 형사도 이 계획에 동의했다. 좋은 생각입니다. 제주도에도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틀 후 민지는 제주도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과 바다는 평화로웠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랐다. 제주도에 도착한 민지는 재우의 별장으로 안내되었다. 그곳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위치한 아름다운 집이었다. 자연 속에 둘러싸인 이 공간은 그녀에게 필요한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마음에 드니? 재우가 물었다. 민지는 환하게 웃었다. 정말 아름다워요. 이런 곳에서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천히 쉬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길 바라. 나도 일이 좀 정리되면 방문할게. 재우는 서울로 돌아갔고 민지는 경찰 보호 아래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다. 그녀는 온라인으로 학교 수업을 듣고 앱 개발팀과 화상회의를 통해 작업을 계속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탐험했다. 한 달이 지났다. 서울의 사건은 점차 정리되어 갔다. 태현은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고 부산그룹과 강남연합의 주요 멤버들도 모두 체포되었다. 민지의 앱은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운영되며 전국의 자동차 정비소와 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었다. 어느 날 민지는 바닷가를 산책하던 중 갑자기 한 생각이 떠올랐다. 태현이 영상에서 말하려던 것, 국제적인 조직의 진짜 목표는 무엇이었을까? 그녀는 해변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그동안 수집한 모든 정보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부품 사기 조직은 단순히 금전적 이익만을 노렸을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을까? 그녀는 자신이 발견한 위조 부품들의 패턴을 분석했다. 대부분은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부품들이었지만 모두 자동차의 핵심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었다. 잠깐 민지가 중얼거렸다.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야. 이건 마치... 그녀의 생각이 끊기기 전에 전화가 울렸다. 정 회장이었다. 민지 양,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가 개발 중인 자율주행 시스템에 당신의 기술을 통합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부품 인식 알고리즘이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지는 기뻤다. 정말요? 그건 정말 큰 영광이에요. 다음 주에 서울로 돌아올 수 있나요? 우리 연구팀과 미팅을 갖고 싶습니다. 민지는 잠시 망설였다. 서울은 아직 완전히 안전하다고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것은 그녀의 경력에 있어 큰 기회였다. 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통화를 마친 후 민지는 강 형사에게 연락했다. 강 형사는 그녀의 서울 방문에 동의했지만 추가 보안 조치를 약속했다. 이제 대부분의 위험은 제거되었지만 여전히 조심해야 합니다. 강 형사가 말했다. 일주일 후 민지는 서울로 돌아왔다. 공항에는 재우와 경찰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잘 지냈니? 재우가 그녀를 포옹하며 물었다. 민지는 미소 지었다. 네, 정말 좋았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이 떠올랐고요. 그래? 어떤 아이디어? 민지는 재우에게 자신의 생각을 설명했다. 위조 부품들이 단순한 사기를 넘어 자동차 시스템에 대한 의도적인 공격일 수 있다는 이론이었다. 내 생각에는 그들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노리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위조 부품들이 특정 패턴으로 장착되면 자동차의 컴퓨터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재우는 놀랐다.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범죄를 넘어선 국가 안보 문제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해요. 그래서 정 회장님의 제안이 더 중요하게 느껴져요. 제 알고리즘이 이런 위협을 탐지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민지는 현대자동차 연구소를 방문했다. 정 회장은 직접 그녀를 맞이했다. 민지 양, 오랜만입니다. 제주도에서 잘 지냈나요? 민지는 미소 지었다. 네, 정말 좋았어요. 덕분에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 회장은 그녀를 연구소 내부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최첨단 자율주행차,
프로토타입이 전시되어 있었다. 연구원들이 민지에게 시스템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목표는 완전 자율주행 레벨 하보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한 연구원이 설명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안전성이죠. 특히 부품의 신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제 알고리즘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위조 부품이나 비정상적인 부품 작동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으니까요. 회의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민지의 제안은 연구팀의 큰 관심을 받았고 협력 계약이 즉시 논의되었다. 이것은 그녀의 경력에 있어 큰 도약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정 회장은 민지를 자신의 사무실로 초대했다. 민지 양, 당신의 재능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같은 젊은 인재가 필요해요. 민지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런데 정 회장이 말을 이었다. 최근의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김태현의 체포와 관련해서요. 민지는 조금 긴장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제가 신뢰했던 사람이었는데 정 회장은 동전거린 표정을 지었다. 배신은 항상 아프죠.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서 온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정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다. 민지 양, 사실 당신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민지는 긴장했다. 무슨 일이신가요? 우리는 자체 조사를 통해 태현이 말한 국제 조직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에요. 산업 스파이에 가깝죠. 특히 자율주행 기술을 노리고 있습니다. 민지의 눈이 커졌다. 그럼 제 이론이 맞았던 거군요. 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합니다. 그들은 위조 부품을 통해 자율주행 시스템을 해킹하려 했어요. 만약 성공했다면 수많은 차량을 원격으로 통제할 수 있었을 겁니다. 끔찍하네요. 민지가 중얼거렸다. 그래서 당신의 기술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협에 대비해야 해요. 민지는 결심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정 회장은 미소 지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아직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아직도 활동 중이고 당신이 그들의 계획을 방해했으니 표적이 될 수 있어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중요한 임무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 그날 저녁, 민지는 재우의 집에서 열린 저녁 식사에 참석했다. 그곳에는 강 형사와 정 회장도 있었다. 그들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는 국제 협력을 통해 이 조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강 형사가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매우 교묘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민지의 알고리즘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정 회장이 말했다. 이미 여러 국가의 자동차 제조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재우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봤다. 넌 정말 특별한 아이야, 민지야. 네가 우리 회사에 온 건 정말 행운이었어. 민지는 부끄러워하며 미소 지었다. 모두 여러분의 도움 덕분이에요. 식사가 끝난 후 민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다.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거리의 생존자에서 이제는 중요한 기술의 개발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태연의 마지막 경고가 남아있었다. 다음 날 민지는 학교로 돌아갔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미 학교 전체에 알려져 있었고 모두가 그녀를 영웅처럼 대했다. 하지만 민지는 그런 관심이 불편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을 평범한 학생으로 생각했다. 점심시간, 그녀는 혼자 도서관 구석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때 한 여학생이 다가왔다. 저기 민지 선배?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들었다. 응, 무슨 일이야? 제 이름은 윤소라예요. 저도 기계에 관심이 많아요. 소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결연했다. 선배처럼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민지는 놀랐다. 그녀가 누군가의 롤모델이 되다니. 그녀는 소래의 자리에 앉으라고 했다. 특별한 비결은 없어. 민지가 말했다. 그냥 네가 좋아하는 일에 열정을 갖고 계속 배우고 관찰하는 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지. 소라의 눈이 빛났다. 선배는 정말 대단해요. 거리에서 살면서도 그런 재능을 키우다니. 민지는 미소 지었다. 어쩌면 그게 도움이 됐을지도 몰라. 내가 가진 건 호기심뿐이었으니까. 책이나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직접 보고 듣고 만지면서 배웠어.
그날부터 민지는 소라를 정기적으로 만나 멘토링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며 소라가 기계공학에 길을 걷도록 도왔다. 이것은 민지에게도 새로운 경험이었다. 그녀는 받기만 하는 사람에서 이제는 주는 사람이 되었다. 한편 민지의 앱은 계속해서 발전했다. 현대자동차와의 협력으로 그녀의 알고리즘은 더욱 정교해졌다. 이제 그것은 단순히 위조 부품을 감지하는 것을 넘어 자동차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분석하는 통합 보안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었다. 이건 혁명적인 기술입니다. 한 자동차 전문가가 인터뷰에서 말했다. 박민지 양의 시스템은 자율주행 시대의 안전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될 것입니다. 민지의 이름은 이제 업계에서 널리 알려졌다. 여러 기업에서 그녀에게 취업 제안이 들어왔지만 그녀는 아직 학업을 마치고 싶었다. 재우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며 대학 졸업까지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너의 미래는 밝아, 재우가 그녀에게 말했다. 서두를 필요 없어 네 속도대로 성장하면 돼. 민지는 감사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더 이상 생존을 위해 매일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계획하고 꿈을 키울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있었다. 태연이 말한 국제 조직, 그리고 그녀를 위협하는 전화. 이 모든 것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자신의 원룸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가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길, 모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그녀는 이제 두렵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지식과 용기, 그리고 그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는 속삭였다. 나는 계속 앞으로 나아갈 거야. 3개월이 지났다. 민지의 앱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자동차 안전 솔루션이 되었다. 진품 파인더는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국제적으로 출시되었고 전 세계의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앱이 아니라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입니다. 한 자동차 산업 저널리스트가 평가했다. 민지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그녀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수석으로 합격했고 현대자동차에서 제공하는 특별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 그녀의 미래는 밝게 빛나고 있었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민지야. 재우가 그녀의 합격 소식을 듣고 말했다. 너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어. 민지는 미소 지었다. 모두 사장님과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이에요. 재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건 모두 내 자신의 노력과 재능 덕분이야. 너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했어. 태현의 재판은 이미 끝났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민지는 한 번도 재판정에 가지 않았다. 그녀는 아직도 태현의 배신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국제자동차 부품 사기 조직에 대한 수사도 계속되고 있었다. 인터폴과 여러 국가의 경찰이 협력하여 조직의 핵심 인물들을 추적하고 있었다. 몇몇은 이미 체포되었지만 주요 인물들은 아직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었다. 걱정하지 마. 강 형사가 민지에게 말했다. 우리가 그들을 반드시 잡을 거야.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야. 민지의 안전은 여전히 우선순위였다. 그녀의 원룸 주변에는 항상 경찰이 배치되어 있었고 그녀의 모든 통신은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되고 있었다. 어느 날 민지는 정 회장으로부터 긴급한 연락을 받았다. 민지 양, 중요한 발견이 있어요. 당장 연구소로 와주세요. 민지는 서둘러 현대자동차 연구소로 향했다. 그곳에는 정 회장과 연구팀, 그리고 강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나요? 민지가 물었다. 정 회장이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다. 우리가 개발 중인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이상한 코드를 발견했어요. 누군가 시스템에 백도어를 심으려 했던 것 같아요. 민지는 화면을 자세히 살펴봤다. 코드 안에 교묘하게 숨겨진 악성 프로그램이 있었다. 그것은 자율주행차의 제어 시스템을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다. 이건 민지가 충격을 받았다. 정말 위험한 코드네요. 이게 실제 차량에 적용됐다면 대규모 참사가 일어날 뻔했어요. 정 회장이 말을 마쳤다. 다행히 당신의 알고리즘이 이를 탐지했습니다.
강 형사가 말했다. 이 코드의 출처를 추적했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우리 회사 내부에서 삽입된 것이에요. 내부자가 또 있다는 거군요. 민지가 물었다. 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누군지 특정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린 함정을 설치했습니다. 강 형사가 설명했다. 이 코드에 특별한 추적 장치를 심어 누가 접근하는지 감시하고 있어요. 며칠 후 그 함정이 성공했다. 경찰은 자율주행 시스템에 접근하려던 인물을 체포했다. 놀랍게도 그는 현대자동차의 고위 엔지니어였다. 박상우 부장님이라고요? 민지는 믿을 수 없었다. 박산구는 자율주행 연구팀의 책임자 중 한 명이었다. 그는 5년 전부터 산업 스파이로 활동해왔습니다. 강 형사가 설명했다. 태현과도 연결되어 있었죠. 이 체포로 인해 국제조직에 더 많은 정보가 드러났다. 그들은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라 여러 국가의 자동차 기술을 훔치고 조작하려는 산업 스파이 네트워크였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장악하여 미래의 교통 인프라를 통제하는 것이었다. 이건 정말 끔찍한 계획이에요. 민지가 말했다.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뻔했어요. 정 회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제 우리는 더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민지 양, 당신의 알고리즘이 핵심이 될 거예요. 민지는 결심했다. 그녀는 대학 공부와 함께 자동차 안전 시스템 개발에 전념하기로 했다. 이것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그녀의 사명이 되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민지는 수석 졸업생으로서 연설을 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 거리에서의 삶에서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나눴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제 재능을 알아봐주고 기회를 준 사람들을 만났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기회를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연설은 큰 감동을 주었다. 많은 학생들과 교사들, 그리고 참석한 기업인들이 그녀의 메시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졸업식 후 재우가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왔다. 이건 네가 처음 우리 전시장에서 본 그 빨간 스포츠카야. 그가 말했다. 이제 내 것이야. 민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그 화려한 빨간색 스포츠카, 그녀의 인생을 바꾸게 된 그 차가 이제 그녀의 것이 되다니. 사장님, 이건 너무 과한 선물이에요. 민지가 겨우 말했다. 재우는 미소 지었다. 아니야, 이 차는 내게 특별한 의미가 있잖아. 네 여정의 시작점이었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선물이야. 민지는 감격에 겨워 재우를 포옹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날 저녁 민지는 그 빨간 스포츠카를 타고 서울의 밤거리를 달렸다.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끼며 그녀는 자유로움을 만끽했다. 한강변을 따라 달리면서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생각했다. 거리의 소녀에서 시작하여 이제 그녀는 중요한 기술의 개발자이자 자동차 산업의 혁신가가 되었다. 그녀의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다. 차를 세우고 한강을 바라보며 민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서울의 밤하늘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도시의 불빛들이 강물에 반사되어 마치 별들이 춤추는 것 같았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다. 내 진짜 여정은 이제부터야. 그때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소라였다. 선배, 졸업 축하해요. 정말 멋진 연설이었어요. 민지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 소라야. 저도 선배처럼 되고 싶어요. 제가 더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실 거죠? 물론이지, 민지가 대답했다. 우리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자. 통화를 마친 후 민지는 다시 한강을 바라봤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가족 같은 사람들, 그녀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